이제 조선에는 동학군, 청군, 일본군 등 세 세력이 대치했다. 바야흐로 국제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전주성을 차지하고 있던 동학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고 철수를 한 것이다. 국가 위기가 이제 초래됐죠. 그것을 안 동학군들이 이건 우리가 본의가 아니다. 그러니 외세를 한국의 조선에 출병한 일본군이나 청군을 주둔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관군과 화약을 맺게 되죠. 파병의 명분이 사라지자 청은 일본에 동반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병력을 증파했다. 히로시마 옆의 우지나 항에는 당시 병력을 수송하던 철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청나라군의 파병이 정체되던 시기, 일본은 이곳을 통해 8천여 명의 병력을 증파했다. 이처럼 일본이 끈질기게 병력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8,000명 이상의 혼성여단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청과의 전쟁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대략 한성 부근에서의 그 충돌 내지는 평양이나 만주 지역 일부 지역에서의 국지전을 벌여서 승리로 이끌게 되면 아마도 청나라가 강화를 요청해 올 것이고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890년 야마가타 아리토모 당시 수상은 일본 본토는 주권선,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경우에는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저지해야 하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대규모 군비 확장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제1한인역사자료관장인 강덕상 교수. 일본 시가현립대학 교수 출신인 그는 대표적인 제1한국인 역사학자다. 그가 꺼내놓은 일본의 지폐 2장. 이것이 일본에서 처음에 나오는 지폐입니다. 최초로 나온. 모델가 없었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발행된 지폐. 그런데 그 모델이 고대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일본 신화 속의 인물 진구왕후다. 지폐라는 것은 그때 국가의 의사 그거를 그 지폐 나옵니다. 미국, 아메리카 이거는 링강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은 옛날 자기 나라에 들어간다. 그 인식이 있어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허구의 사실을 그린 그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야기와 채색판화도 인기를 끌었다. 청일전쟁 개전을 앞둔 마지막 걸림돌이 있었다. 상해, 홍콩 등 아시아의 관문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과 한반도 북쪽의 러시아다. 특히 러시아의 견제는 일본을 긴장시킨다. 주 일본 러시아 공사가 직접 일본군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무츠 외상이나 이토 수상이나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다. 조선 침략 의사가 없으며 내란이 진정되면 철수한다고 러시아의 요구를 일축한다. 러시아도 일본의 침략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난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두고 일본과 경쟁했고 일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던 러시아. 그런 러시아가 왜 순순히 물러났을까?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군사력을 극동 지역에 결집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청일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마 만주 지역으로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호전주의에 대한 약간의 저평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개입을 포기하면서 일본의 걸림돌은 없어졌다. 일본 규슈의 사세보항. 지금도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군항이다. 1894년 당시 이곳에는 일본의 연합함대가 집결, 대기하고 있었다. 7월 19일 이 연합함대의 대본영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됐다. 조선의 풍도와 안면도를 점령하고 청나라 함대를 격파하라는 명령이었다.